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포레스티아 단지 내 상가를 입찰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과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레스티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리뷰해 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상가 입지를 판단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상가 특징인데요. 이 포레스티아 상가는 정문과 후문에 총 2개 동이 생겨요. 지도에서 보시면 왼쪽이 정문상가 1동이고 오른쪽이 후문상가 2동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지하철이 후문 쪽에 있어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은 후문 쪽을 주 동선으로 다닐 거고요.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도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후문 쪽 방향으로 나와서 위례신도시와 송파를 지나 강남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교통 여건상 후문 쪽이 유동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가를 낙찰받거나 임차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가를 활용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문 상가는 왼쪽, 서쪽 방향으로 신흥초등학교와 성남여중이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들과 학부모의 주 동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원, 마트,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등의 생활 밀착형 중심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문 상가는 아무래도 초반에는 부동산들이 대거 들어오겠고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편의점, 드럭스토어, 은행, 병원, 약국, 안경점, 커피숍, 음식점, 휴대폰 판매점 등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상가의 첫 번째 최대 장점은 바로 세대수인데요. 보통 단지 내 상가의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면 해볼만 하다고 평가하는데 여기는 세대수가 4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동인구 인프라는 굉장히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정문상가 건너편 신흥 2구역과 후문상가 건너편 산성구역에 앞으로 총 8000세대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2024년도가 되면 총 12000세대를 배후에 둔 상권이 형성돼요. 더욱이 이 상가는 일반적인 기존의 단지 내 상가들이 정말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부 안쪽에 있어서 실질적인 상가 이용자들은 단지 내 주민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던 반면 여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 바로 옆 도보로 접근이 가능해서 외부인들까지 쉽게 노출이 되고 쉽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주동선인데요. 보통 세대수가 4000세대가 넘으면 아파트 출입구가 한 10대 개는 생기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둘러싼 사면의 도로 여기저기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해놨죠. 즉 주민들의 주동선이 여기저기로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삼면이 영장산으로 둘러싸인 숲세권이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양옆과 위쪽으로는 등산로 말고는 길이 없어요. 주 출입구가 정문, 후문, 중앙에 딱 3군데만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중앙 출입구는 제가 봐서는 초등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말고는 평소에 굳이 다닐 일이 없는 길이에요. 사실상 상가가 위치한 정문과 후문으로만 이 4000세대의 주 동선이 완전히 초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배후 세대수도 사실 굉장히 우수한 조건이지만 이 주동선이 2개로 집중된다는 거. 이건 상가를 입찰하거나 임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세 번째 장점은 두 상가 모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초역세권이라는 것인데요. 후문 상가의 경우 8호선 산성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상가들을 보면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노후화가 좀 되어 보이고 사실 깨끗하지는 않아요. 업종들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만한 업종이나 유명한 프랜차이즈나 뭔가 모객을 할 만한 것들이 아직은 적어 보이고요. 상가의 숫자 또한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또한 여기 기존 상가들은 대부분 주차장이 없어요. 하지만 포레스티아 상가에는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의 주민들까지 끌어모으는 효과가 더욱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바로 미래가치인데요. 이전 아파트 리뷰에서도 다루었지만 여긴 앞으로 22년도에 정문상가 바로 건너편 신흥 2구역에 약 4800세대가 들어오고 24년도에는 후문상가 건너편 산성구역에 약 3400세대가 들어오는 미니 신도시급 상권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여전히 상가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상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입찰 당일 오전 12시까지 입찰 보증금 입금을 해야 돼요. 입찰 보증금은 신청 점포당 각 1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한데 5개의 점포에 입찰을 하고 싶다면 5천만 원을 미리 입금해야 되는 거죠. 다만 입찰을 했다가 낙찰이 되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은 어차피 30일 이내에 다시 환불이 되어요. 현금 수납은 안 되고 오직 온라인 입금이나 무통장 입금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입찰 보증금 입금이 완료되시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입찰 보증금에 대한 무통장 입금증이나 입금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그리고 신분증과 환불용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서류들을 가지고 현장상가 분양사무실에 방문해서 입찰서와 입찰 보증금 확인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입찰 시간, 즉 여기서는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실제 입찰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4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점포별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개찰을 하게 되는 거죠. 아쉽게도 상가 낙찰은 되지 않았지만 좋은 경험, 좋은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7월에 아파트와 상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내부의 모습을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것을 약속하며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양한 생활용품과 생활 속 이야기를 리뷰하는 채널 구스, 똑똑한 소비자가 늘어날 때까지 리뷰는 계속됩니다. 그럼 구스!